안녕하세요. LA의 정교스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워렌 버핏 미국 주식 다시 폭발한다라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 시장 분위기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4대 선물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P, 다우, 그리고 나스닥, 러셀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all green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가 상승 중인데 무엇보다도 이 4대 지수가 1% 이상을 전체가 동시에 기록하는 건 처음 보게 됩니다. 근래에. 무엇보다도 이 나스닥도 1.38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러셀도 2.26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오늘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이번 주 내내 좀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굉장히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ond investors worldwide face bleak future.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채권 투자자들, 그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채권 투자자들의 미래가 암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는 bleak future,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발전 가능성이 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재미난 이야기를 던졌는데요. 우리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첫 번째로 했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얘기를 던졌어요. Bonds are not the place to be these days. 자, 여러분, 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할 만한 곳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얘기를 했냐 하면요. 이 Berkshire Hathaway, 워렌 버핏이 이끄는 회사의 주주들에게 매년 1년간의 그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연간. 그 애뉴얼 편지에 이 내용을 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쓰는 이유는요. 당연히 요즘 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의 그 10년물 그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주들 중에 자, 우리도 이 금리가 상승하니까 국채에 투자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니까 이 채권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인 이유가 금리 상승이었죠. 금리가 상승한다는 말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말이니까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주식을 좀 털어버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이 국채, 즉 채권을 산단 말이에요. 채권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는 것인데, 자, 그런 와중에 워렌 버핏은 그러한 행동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이 그림을 보여줬어요. 지난 40년간 국채의 금리의 그 수익률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40년 전에 무려 1980년도에 보면 이 채권 금리가요. 무려 15% 이상까지 간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15%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익률이 15% 이상이 된다면 채권에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연히 채권으로 돈이 몰려갈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은요, 그런 수익률은 이 4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쭉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40년 전과 지금 2020년까지 보게 되면요,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이죠. 그래프가 정말 아주 완벽하게 그 그림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하향. 근데 여러분 미국 주식은요, 결국 보면 우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은 이 지금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40년간 채권 투자 수익률은 계속 떨어졌고 미래도 불투명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방금 보았던 그래프에 대해서 워렌 버핏이 말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최근에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채권에 투자해서 얻는 수익은 0.9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0.93%를 먹으려고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파란색 부분 아래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그래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1981년도에 채권에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이 15.8%였던 거예요. 정말 높았죠. 40년 전에는. 그런데 정말 오늘날 사실 이 40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의 수익률이 94%나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손에 얻는 수익률은 0.93% 밖에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채권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은 살짝 지금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채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은 전체적인 트렌드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건 어리석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재미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채권 투자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흥미로운 투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도 별로 재미없지만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Germany, Japan, 자 독일과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investors earn negative return, 자 마이너스 수익을 얻는 정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독일과 일본에서 채권 투자는 오히려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파란색 부분을 보게 되면요. Fixed income investors worldwide. 자, 전 세계에 이런 fixed income investor 이런 투자가 어떤 거냐면요. pension funds, 즉 연금이죠. 여러분, 연금 같은 것들이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잖아요. 채권 같은데. 또 insurance companies, 즉 보험회사, 그리고 retirees, 자, 이 은퇴자들의 자금들을 결국은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채권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face a bleak future, 미래가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수익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는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워런 버핏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Safely follow an equity heavy investment strategy.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equity heavy investment, 주식에 중점을 둔 투자죠. 그러니까 주식에 더 많은 비중을 넣어서 투자하는 이 전략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즉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뭐 주식 시장이 좀 이렇게 요동을 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할 필요 없고요.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좋은 줍줍할 수 있는 찬스가 된다는 것을,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게 된다는 것을 워런 버핏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캐티 우드, ARK 인베스트먼트의 캐티 우드가 지난 금요일 날 새로운 주식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팔란티어와 트위터를 추가 매수했는데요. 우리 이 소식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K 인베스트먼트 캐티 우드가 팔아치운 주식이 애플과 페이스북입니다. 애플에 대해서는 무려 55만 주 이상을 팔아치웠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71만 주를 팔아치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ARK가 다시 추가 매수한 것은 뭐냐면은 팔란티어죠. 팔란티어에 대해서요. 무려 330만 주 이상을 추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추매는 뭐냐면 트위터인데요. 트위터에 대해서 49만 주 이상을 추매하게 됐죠. 자, 여러분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요. 현재 지금 미국 주식이 최근에 많이 출렁이면서 모든 좋은 주식들이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때에 여러분들이 여윳돈이 있다라면 많이 떨어진 주식을 추매하는 게 좋아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고 싶었던 주식이 있죠. 바로 이런 때가 정말 그 찬스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테슬라는 정말 좋은 가격에 지금 팔리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테슬라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너무 올랐다고 한 사람들 드디어 600대 후반에 이렇게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정말 추매하기 좋은 때죠. 아마 오늘은 다시 700대로 다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러한 이 ARK 인베스트먼트의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지금이 굉장히 좋은 추매 타이밍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소식입니다. 드디어
하원에서 부양책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의 첫 번째 부양책 1.9 trillion 달러, 어마무시한 이 규모의 그 부양책을 드디어 하원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1,400불의 스티뮬러스 책, 즉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은행 통장에 꽂아주는 그 이 현금을 포함시킨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부양책이 지지부진했죠. 빨리 통과가 됐어야 됐는데 오랫동안 좀 질질 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부양책이 지연되어진 주된 이유는 바로 미니멈 웨이지입니다. 이 그 최저시급이라고 하죠. $15의 최저시급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민주당 사람들의 입장이었는데요. 그러나 어찌됐건 이번에 그 이 전체 하원에서 통과시킬 때, 법안을 통과시킬 때 이 15불의 최저시급을 포함시켜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 부분인데요. It may be stripped out. 자, 상원 의원으로 가게 되면 그 투표에서는 아마도 이 부분만은 빠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즉, 최저시급을 15불로 올리자고 하는 이 요청은 당연히 빠지면서 부양책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거다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왜 중요하냐면요. 이 15불 최저시급은요, 현재 기업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좀 부담이 있는데, 이 15불마저 올려서 최저시급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이 부담을 갖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 민주당 출신의 두 상원 의원이 있는데요. 그 두 상원 의원이 이 부분을 좀 빼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이 미니멈 웨이지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1, 2주 안에는 이것이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빨리 통과되어서 결국 이 부양책이 통과되면 이 자금들이 상당수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건 당연히 주식시장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소식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 여러분들이 잘 쇼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